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합동 유세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 반, 속상한 마음 반. 그래도 참 한동훈은 한동훈다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반.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선대위에 합류한 네, 네. 윤상현 의원. 네. 예, 요 이슈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합동 유세 되게 큰 맘 먹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기사가 이어지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글을 썼다 지웠다를 엄청나게 저도 하고 있는데. 글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네, 정영태 의원님 보고. 사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또 저녁. 그러시구나. 석식 자리에서 그게 논의되는 자리에 있었었는데, 저는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분을. 근데, 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윤상현 의원님이 저를 보는 눈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만은.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일 거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을 위한 건가, 당을 위한 건가? 그렇다고 이 선거를 위한 건가, 국민을 위한 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개인의 어떤 요청. 물론 이제 선거를 나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직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저는 또 저 신임 분들께 두들겨 맞을 각오로 이거는 분명 아니다. 그럼.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태 기득권의 이 친윤들의 가지고 있는 떨거지들의 생각이 진짜 대단한 생각이구나. 대선에 이길 생각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집착하는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윤상현 씨가 들어옴으로 해서 대선에 어떤 표가 도움이 될까요? 정말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고생해서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고 이제 정말 목이 터져라고 생목으로 마이크도 안 쓰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서 간신히 사람들이 그래 정말 김문수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건 맞고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시니까 나 투표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찍으러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 윤상현 의원의 선대위 합류로 하자마자 다시 마음을 돌려 에라이씨 이렇게 된 거죠. 네, 진짜 그러자마자 에라이.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중도표는 아작났습니다. 뭐 윤상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용산 앞에서 어떤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짓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했고 또 저 정광훈 그 건달한테 폴더 인사해가면서 구걸하다시피 했잖아. 그럼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난 진짜 참 결국 이것이 이낙연 씨도 진짜 대단한 결심하신 것 같아, 진짜. 후보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후보의 결심이라고 봐야죠. 후보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아요. 자, 윤상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결국 윤어게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도 내 편으로 갖다 놓고 정광훈 아스팔트도 내 거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나 지지 선언을 해주니까 중도도 오겠지 하고 갖다 놓고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무슨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서는 옆에다 놓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자기 편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이 후보가 됐다는 거에서 벌써 이번 선거의 승패는 어쩌면 사실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막 비관적인 생각이 막 지금 들고 저도 뭐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길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도 있고 사실 저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놓지 못하는 집토끼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되게 솔직히 뭘 하더라도 전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아무리 뭘 해도 찍어줄 것 같거든요. 윤상현 의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안 하든. 그러니까. 이재명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은 죽어도 안 찍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천물을 훅 끼얹었을까? 이준석 표가 국힘당이 안 온다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준석 씨가 계속 얘기하는 거, 내 표 국힘당 안 간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 표는 중도표다. 그건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원래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중도를 외연 확장해야 되고 젊은 친구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창구인데 저렇게 아작내 버리니까 저도 오늘 이래 보면서 선거가 과연 진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2시에 아마 뭐 저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네. 나로 단일화를 해라.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시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이 네. 이게 맞다. 이재명을 막으려면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니까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셔라 뭐 이런 요구하는 글을 내기도 성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윤상현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고야. 정광훈도 아까워서 못 버리고요. 아이고야. 윤어게인도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이 자신을 버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헌신을 기대할 수 없죠. 진짜 땡 잡는 운이 왔잖아요. 본인은 교체형 후보였잖아요. 교체형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힘으로 그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풀살라가 살릴 수 있도록 해야죠.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머리를 맞대가 내가 참 얼떨결에 땡 잡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인정은 된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거고 기득권과 구태 정치에 멀어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을 건데 사기 경선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없어요. 그지? 저만, 이런 것이 공당에 있을 당당하게 썼죠. 그래 이런 것이 공당에 잘못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모아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이제 윤상현 의원님이 이때는 누구도 반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나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반응을 보고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조경태 의원님처럼 조경태 우리 위원장님처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진짜 친윤 패거리 정치 진짜 대단해요. 네, 요번에 이런 결과 보면 저 패거리 정치 아니고는 저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기득권 지키는 거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언제 친윤이었어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이제. 일단 한 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랬나요? 네, 한 분 나왔습니다. 일단. 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언제 친윤했어 이 얘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죠?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거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맞아요. 천원의 혁명으로 무파사를 지키자는 얘기. 천원의 혁명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힘과 에너지는 우리 당원들이 줘야 된다. 우리가 7%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7% 차이로 진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맞아요. 네.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7%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네? 저도 우리 경선 딱 끝나고 나서 한동훈 후보께 딱 했던 얘기가, 네네. 당을 바꿀 수밖에 없다. 완전 그러니까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죠. 이렇게. 네. 그랬는데 이건 정당 정치에서 정당을 바꿔내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탈당하시지 말라 일단. 그리고 정말 100만 당원이 이렇게 100만 대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선에 집중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지금 속이 갈기갈기 내 속이 아닌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이 괴물 독재 정권 출범을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네. 그렇게 양 전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제까지 김문수 씨하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하면서 나 내일 아침 방송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이 돕는 거고 한동훈 전 대표도 저 어려운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랍고 미래의 지도자랍고 옹호하는 저 한동훈 전 대표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윤상현 씨 저런 거 보면서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야, 내가 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예? 네 맘, 내 맘, 내 맘, 네 맘. 그럼요. 네, 맞아요. 우리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나 카톡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어제 한동훈 대표 이제 합동 지지 딱 끝나고 나서 카톡방이 처음에는 분노. 저렇게까지. 그 다음에는 그래 대표님이 큰 결정하셨는데 우리도 대표님 믿고 가자. 그렇게까지 가다가. 그럼. 그리고 이제 윤상현 딱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죠. 와, 진짜 씨 이러면서 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아저씨 마음이 네 맘, 내 맘, 내 맘, 네 맘이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너무 김문수 공동 연설 참여할 때 제 생각도 많은 것이 교차가 됐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교차되죠.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여러 우리 정치 참모들하고 한동훈 전 대표 참모들이 또 유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양자 전 의원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분들이 고민해가지고 전략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그 앞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걸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만큼 그런 부분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힘을 혁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켜야 된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우뚝 선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저런 강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의견을 우리 전부 다 존중해줘야 됩니다. 존중해줘야지, 따라가줘야지 여기에 개인이 일일 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도 지금 힘든 여정 걷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예, 대선이 참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 그래도 윤상현 씨 선대위 하는데 우리 양양자 전 의원 같은 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안 된다고 외쳐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얼마나 한동훈 전 대표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외연을 자꾸 넓혀가야죠. 또 우리 패널들 오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패널분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시고 이러시면 중도가 외연이 확장이 안 되고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전혀 힘이 안 됩니다. 그죠? 세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하고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꾸 우리하고 다르다고 배척하면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어떤 세력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진짜 정치가 정말 어렵다.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만드는 게 힘들어요. 정치하는 게 힘들어요. 반도체하고 정치하고 어때요? 그런데 반도체는 어렵죠. 세계 없는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죽음보다도 힘들 때가 많아요.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우리한테 달렸지.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정치는 이제 저도 아직까지도 새끼발가락 하나 정치권에 못 올려놨다 할 정도로 제가 좀 겸허해지는 게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물론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에 따라 이게 다 옳다 그러거든, 자기가. 그것도 맞아요. 자기가 옳다 그러거든. 그것도 맞아요. 한국 정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 옳다 그래. 근데 지금은 그름 대 그름의 싸움이 일어나 막. 그름 대 그름을. 예. 국민 어디 가버리고, 그 안에서 막 그름 대 그름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진짜 그름 대 그름의 싸움이란 말 왜 이렇게 공감돼요? 그래서 그름 대 그름이 막 싸우고, 이건 그러니까 제발 국민을 보자라는 거. 제가 어제도 광주에 가서 주철현, 호남 의원님과 함께 정말 한바탕 붙었는데, 그런 거죠. 이렇게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칭하는 국민이 과연 국민이냐 민주당이 바라봤을 때 그냥 정말 그 지지층만을 보고 국민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선인데 어느 사이인가 국민은 없어져 버렸다 어디로. 맞습니다. 국민이 예, 없어. 국민이 없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리마인드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가. 내 영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돼요. 그리고 정당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저도 민주당에서 참 고통을 겪었지만 많이 시달리셨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맨날 검수완 박 하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옛날 생각 나시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함께 세력화가 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랑 함께 하는 것이고 어제도 저도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야, 저렇게 혼자 호롤단실 와가지고 이 많은 그 청중 앞에서 네. 그리고 당신의 지지층도 아닐 것이 그럼 분명한데 분명히 알고 오셨을 텐데. 탁 메시지 내는 거 보고 멋있다가 아니라 역시 어떤 정치적 명분과 가치를 잃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진에 홀연히 혼자 갔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 뒤에서 함께 있었던 분들이 들리는 막 엄청난 비판을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 아무렇잖아요. 자신이 그럼? 스스로 자랑스러우면 그건 견뎌내야 하는 거니까. 그럼. 또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을 보고 그중에 몇 명이라도 돌아왔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중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역시 한동훈이다 하는 생각 가졌을 겁니다. 그죠? 근데 40, 50대 분들이 네. 민주당 지지층이 많아요. 맞아요. 절대적이죠.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이 많고 20, 30대가 이제 결정하는 어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40, 50대 남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이 그거예요. 이제 제가 그 법안이 너무 허술하고 이거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자가 내 주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비판하냐면 고작 그 작고 몇 개 가지고 그 거대한 검수완박을 하자는데 그걸 갖다가 당신이 반대를 해?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뭐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DNA 같아 그쪽은. 네. 그러니까 그게 DNA 지금 같아, DNA. 양향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름과 그름의 대결로 돼버린 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 서로가 우리가 더 훌륭하고 우리가 더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어가 아니라 네. 저놈이 잡으면 대한민국은 망해. 음. 서로가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재명이 잡으면 대한민국이 망해. 이쪽에서는 국힘이 잡으면 보수정당이 잡으면 대한민국이 또 그 검찰 독재가 다스리는 검찰 독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도 돼. 그러니까 검수완박 같은 법을 통과시켜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숭고한 숭고한 악마를 무너뜨리기 위한 우리의 더 숭고한 정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양 진영에서 득세를 하고 있고 이 맞아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